안녕하세요. 꿈의 여행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세계 일주를 하면서 유용하게 썼던 어플 10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해요. 사실 세계 일주를 할 때 쓰기는 했지만 세계 일주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영상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다소 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행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? 그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우선 여행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공권이죠. 항공권을 검색하는 어플 중 가장 추천하는 건 요즘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스카이스캐너입니다. 실제로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매번 스카이스캐너를 활용해서 검색을 했는데요. 스카이스캐너에서는 직접 그 티켓을 예약할 수 있는 건 아니고, 스카이스캐너가 하나의 중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모든 항공사의 가장 저렴한 가격을 찾아줘가지고 쭉 리스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중에 나랑 가장 잘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. 우선 다양한 항공사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, 또 스카이스캐너의 가장 좋은 장점은 장기 여행자의 경우에는 내가 언제 출발할지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11월 출발 이렇게만 해서 검색을 하면 11월 중에 어느 날짜에 출발하는 게 가장 저렴한지 이걸 보여주니까 좀 일정 조율이 가능한 여행자라면 하루 이틀 정도 기다리는 게 10만 원 이상 싸진다면 더 기다릴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두 번째, 항공권을 예약했으면 이제 숙박을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. 사실 숙박 예약 사이트는 정말 많아요. 부킹닷컴, 아고다, 익스피디아, 호텔스닷컴 등등 정말 많아서 그것들이 사실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편하고 좀 저렴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는 걸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부킹닷컴이 가장 편해서 부킹닷컴을 이용을 했는데요. 근데 부킹닷컴 말고도 한 가지 더 이용을 한 게 있어요. 바로 호스텔월드라는 어플이에요. 호스텔 같은 경우는 부킹닷컴보다 호스텔월드가 좀 더 저렴하게 나온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두 가지 다 검색을 해보고 호스텔월드가 좀 더 저렴하면 호스텔월드를 사용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부킹닷컴을 사용을 했어요. 사실 거의 98% 정도는 부킹닷컴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, 이건 제가 여행하면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어플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바로 카우치서핑입니다. 카우치서핑이 뭐냐면 현지인들이 집에 남는 카우치, 소파나 남는 방이 있을 경우 그 지역에 여행 온 여행자들을 초대해서 무료로 재워주면서 서로 문화교류 활동을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는 정말 보편화되어 있어요. 그래서 배낭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아무래도 여행 경비를 절감하면서 또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명한 어플 중에 하나거든요. 조금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호스트들이 다 인증을 하고 또 그 게스트들이 그동안 써놓은 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가면은 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물론 100% 안전하다고는 못하지만 저는 카우치서페이를 통해서 정말 좋은 경험들을 많이 얻었고 실제로도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제가 그 친구 집에서 자고 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 저희 집에 초대해서 요리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낸 적도 있어요.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자세가 조금 거만해졌죠. 계속 그 포즈로 하면 약간 지겨워질까봐. 근데 이거 너무 얼굴이 가까이 나오나? 네 번째는 이제 교통이에요, 교통. 각 도시 간 교통도 필요하고, 혹은 그 도시에서 해당 관광지에 갈 때 교통도 필요하고. 근데 나라별로 유명한 교통 어플이 다 달라요.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여행 정보를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충분히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때그때 정보를. 대신에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걸 말을 하면, 우버, 그랩 이런 거는 카카오택시 비슷한 어플이고요. 유럽 같은 경우는 플릭스버스가 도시간 이동을 할 때 저렴을 했고 또 프랑스는 위버스 그리고 블라블라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공유경제 느낌인데 에어비앤비 비슷한 거예요. 현지인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해서 가는데 여행자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고 할 때 그 차 주인한테 돈을 얼마 정도 주고 똑같이 그 차에 합승해서 가는
그런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교통 어플은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된다는 거. 다섯 번째. 다섯 번째는 지도 어플인데요. 대표적으로 구글 맵스. 구글 맵스는 정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네이버 지도가 더 많이 쓰이는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는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어플이에요. 게다가 이제 인터넷이 안 터질 때는 미리 지도를 와이파이 될 때 다운받아 놓고 오프라인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. 근데 다만 이 데이터가 없을 때 쓰기 더 유용한 어플이 하나 더 있어요. 그게 바로 맵스미라는 어플이거든요. 맵스미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지도를 다운로드 해놓고 그게 이제 오프라인 상태에서 그 지도를 보면은 좀 더 그 GPS를 구글 맵스보다 잘 잡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배낭여행자들이 맵스미를 많이 애용한답니다. 여섯 번째는 여행 경비를 정리할 수 있는 가계부 어플이에요. 바로 트라비포켓이라는 어플입니다. 트라비포켓은 정말 좋았던 게 내가 그 나라 환율로 얼마나 지출을 했는지 쭉 적으면 자동으로 하나로 계산이 돼요. 실시간 환율 계산을 해서. 그리고 무료 버전은 제공을 안 하지만 한 2,000원 정도 내면 구매할 수 있는 유료 버전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돈이 뭐 숙박, 교통, 뭐 액티비티 좀 어느 항목에 좀 더 지출을 많이 했는지 그래프로 딱 보기 좋게 나와요. 그래서 여행 경비 관리할 때 정말 유용한 어플 중에 하나더라고요. 사실 트래픽포켓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제가 여행 중 만난 동행이 썼던 어플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컴퓨터에다 정리를 하는 게 더 편해서 따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놓고 핸드폰 메모장에만 적은 다음에 매일 밤 그냥 노트북으로 옮겨 적었어요.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곱 번째는 언어. 통역? 통역이라고 해야 되나? 번역 어플이에요, 번역. 대표적으로 구글 번역 있고 네이버 펍하고 있겠죠? 이것도 은근히 정말 급하게 좀 뭔가 해석하고 이래야 될 때 되게 많이 쓰이는 어플 중에 하나였어요. 다음에 여덟 번째. 여덟 번째는 환율 계산 어플인데요. 이거는 특별히 어떤 한 가지 어플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 그냥 본인 핸드폰에 환율을 계산할 수 있는 어플이 하나 깔려져 있는 게 좀 그때그때 내가 얼마를 쓰고 있지? 이거를 상기시킬 때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특히 장기여행 같은 경우는 여러 나라를 다니기 때문에 그 환율을 하나하나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리고 아홉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거 백업을 외장하드를 들고 다니면서 했는데, 이게 외장하드도 잃어버릴 수가 있고, 여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외장하드가 고장날 수가 있어요. 그럴 경우 소중한 자료들이 다 날아가잖아요.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매일 그냥 핸드폰의 설정을 와이파이 상태에서 내가 찍은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다 올라가게끔 해놓고 그냥 주무시면 자동으로 올라가 있어요.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 활용도 잘 하시면 좀 여행 소중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열 번째, 마지막으로는 트립어드바이저인데요. 트립어드바이저는 엄청 자주 쓴 건 아니지만 그 나라의 맛집이 뭔지 혹은 정말 유명한 관광지가 뭔지 이런 걸 좀 가볍게 확인할 때 많이 썼었어요. 네, 이상으로 제가 추천한 10가지 어플 소개가 모두 끝났는데요. 장기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단기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, 그냥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해외여행을 떠날 때 어떤 어플이 필요할까? 이런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릴게요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.